자, 4번부터 볼게요. 일단 학교 환경 위생관리 중에 법규가 혹시 바뀌거나 있으면 그런 것들은 더하기 자료에다가 추가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거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 찾으셨어요? 2014년 4번. 다음은 김학생의 신체 발달 상황 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가정통신문이다. 가로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아직 여러분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지금 신체 검사, 그죠? 신체 검사 발달 상황 검사 결과. 우리 지난번에 기출되었던 문제에 뭐가 있었냐면은 학교에서 하는 건강 검사의 종류를 물어봤었죠. 4가지 중에서 다시 지금은 5가지로 추가됐죠. 정신건강 상태. 그거 또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학교에서 하는 건강검사의 종류에는 첫 번째가 신체 발달 상황. 이게 있었잖아요. 다시 들어가서 신체 발달 상황에서 또 시험 문제를 갖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옛날부터 아주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안녕하세요. 기자녀 2013년도 신체 발달 상황 검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가정에서의 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체 발달 상황에 대한 검사 결과 키, 체중, 표준 체중, 그리고 비만도 판정, 건강관리 방법 이렇게 지금 결과에 대한 걸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럼 신체 발달 상황에 대한 그 검사는 2가지가 있는 거죠. 키, 체중 있겠고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어때요? 표준 체중이나 비만도 판정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비만도 판정 일단 기억의 답을 갖다가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비만도 판정표 이것도 다 법규에 있는 거죠. 표준 체중에 의한 무슨 값으로 산출한다. 표기 방법 표준 체중보다 20% 이상 30% 미만 무거운 경우 경도 비만 표준 체중보다 30% 이상 50% 미만 무거운 경우 중등도 비만 표준 체중보다 50% 이상 무거운 경우 고도 비만 그래서 학교 건강검사 시행규칙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서 결과에 대한 안내를 갖다가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할 거는 비만도 판정에 기억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비만도 판정을 할 때 표준 체중에 의한 무슨 값으로 산출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 갖다가 서술을 하죠. 대표적인 기입형 문제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그 내용만 서술해주면 되겠죠. 자,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비만도 계산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시험 볼 때 계산 문제 요즘 엄청 나와요. 올해 연대도 상대 위험비를 구해가지고 그 값을 갖고 해석을 했어야 되는 우선순위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기 지금 나오는 문제처럼 이렇게 비만도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비만도 계산을 해야 되겠죠. 비만도는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현재 법규에서 봤을 때 키, 몸무게 이 2가지를 가지고 비만도를 갖다가 보는데 비만도는 2가지를 보죠. 첫 번째가 BMI도 봐요. 2번째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브로카 지수예요. 지금 비만도 판정표가. 그래서 브로카 지수인데 이 2가지를 가지고서 여기 이제 비만에 대한 내용을 봐요. 예. 혹시 추우면 에어컨 끌까? 괜찮아요? 자, 그래서 비만도를 갖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자, 비만도는 어떻게 구하냐? 표준 체중 분의 자신의 체중 마이너스 표준 체중 곱하기 100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브로커라는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학교에서 쓰고 있는 이 비만도 판정표 BMI 말고 하나 더 있는 거는 즉 상대 체중으로 구하는 것은 브로커라는 그 러시아의 학자가 만든 거예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보다 큰 거예요. 원학 공식은 얼마냐면은 표준 체중분의 자신의 체중 마이너스 표준 체중이에요. 아니, 표준 체중분의 자신의 체중이다, 그쵸? 예. 예, 뺀 값이고 곱하기 100을 갖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구하는 거는 표준 체중분의 곱하기 100을 했으니까 그렇게 맞아 해석을 하겠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곱하기 100해서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100분율로 환산해서 지금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비만도는 표준 체중분의 자신의 체중 마이너스 표준 체중 곱하기 100해서 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표준 체중을 갖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하는 거잖아요. 표준 체중은 신장 마이너스 100 곱하기 0.9. 그 표준 체중을 구하는 게 이제 브로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곱하기 0.9를 한 이유가
우리가 러시아 사람보다 키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대로 키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가 이제 학자에서 아동 한국 수화과학 협회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를 갖다 그냥 쓸 수가 없으니까 계산을 해봤더니 0.9를 보편값을 했더니 대략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변형한 거를 현재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체중은 자신의 체중 마이너스 키 마이너스 100 곱하기 0.9. 자, 그걸 해가지고 구하는데 키 마이너스 100 곱하기 0.9를 하면 이 사람은 얼마 나오냐면 45가 지금 나오는 거고요. 45분의 60 마이너스 45 곱하기 100해서 나오는 값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비만도에 대한 값인 거죠. 33.3%이다. 자, 33.3%는 어디에 들어가요? 아래 표기 방법에서 봤을 때는 중등도 비만. 그 값을 갖다가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만도 계산 결과 33.3%로 표준 체중보다 30% 이상 50% 미만 무거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등도 비만이. 1점짜리 문제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해가지고 답을 부연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표준 체중에 의한 무슨 체중으로 산출하고 하고 있네요. 지금 뭘 구한 거예요? 그게 상대 체중을 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대 체중이란 말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기억, 니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구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 어렵지 않죠. 그리고 비만도는 BMI도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계산하는 거. BMI 갖다가 계산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해요? 공식은? 키인데 그때의 키는 미터의 제곱분의 kg. 그렇죠? 미터의 제곱분의 kg로 해서 구하도록 한다. 자, 그래서 이것도 법규인 거예요. 문제가 학교 보건 그러면 현재는 법규에서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아까 그거 봤었죠. 학교 건강검사 시행규칙. 그거 봐야 되고 학교 보건법. 이거 정도 보면은 웬만한 중요한 기출되고 있는 문제는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교 건강검사 규칙을 지난번에 봤었어요. 이거. 그중에서 신체 발달 상황에서는 키 몸무게를 본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비만도 판정 기준 갖다 거기서 넣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왜 별표 해가지고 별첨에서 들어가 있는 도표들이에요. 요것도 옛날에 굉장히 기출 많이 됐던 거죠. 정확하게 키 재는 방법을 설명해라. 자, 정확하게 앉은 키를 갖다 재는 방법을 설명해라. 이런 거 많이 나왔었고요. 객관식도 많이 나왔던 문제의 대표적인 지금 도표들인 거죠. 키 센티미터로 재요. 단위는 센티미터. 자, 검사하는 방법, 옛날 기출되었던 문제, 올바른 측정 방법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왔던 문제예요. 자, 키는 검사 대상자의 자세,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발꿈치를 붙일 거. 신발을 벗어야지 오차를 줄이겠죠? 등, 엉덩이 및 발꿈치를 측정대에 붙일 거. 이거 나번 객관식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자대에 꼭 붙여야 되는 부위가 어디냐? 어디예요? 등, 엉덩이, 발꿈치.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똑바로 서야 되겠죠? 두 팔을 몸 옆에 자연스럽게 붙일 거. 눈가기는 수평의 상태를 유지할 거. 자, 우리가 왜 키를 재다가 보면은 꼭 뒤를 이렇게 해서 제끼지 않나, 머리를? 그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때요? 똑바로 서서 눈과 귀가 수평이 돼야 되고, 여기 후두부는 자대에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어디를 붙이는 거예요, 지금? 등, 엉덩이, 발꿈치만 붙이면 되죠. 머리를 자대에 붙이면 안 되죠. 그래서 후두부하고 자대에는 손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뛰도록 할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거 많이 운동을 해가지고 많이 틀렸던 문제들이에요. 검사자는 검사 대상자의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의 높이를 측정하도록 할 것이죠. 자, 그래서 키에 대한 정확한 측정 방법을 서술하라. 기출되었던 문제, 주관식, 객관식 여러 번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단위도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센티미터로 측정한. 자, 두 번째 몸무게, kg로 측정을 하죠. 옷을 입고 측정한 경우는 옷의 무게를 빼도록 할 거. 자, 근데 이거 말고요. 세부적으로 교과서에는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아까 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후두하고 자대에서는 손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뛸 거.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또 저기 지금 보면은 몸무게 있잖아요. 소변이나 용변을 보고 와서 측정하도록 할 거. 그 다음에는 몸무게 갖다가 잴 때 적어도 몸무게 체중기가 0포인트에 있는가 확인하도록 할 거. 해야 되잖아요. 몸을 움직이지 말도록 할 거. 발바닥 그림이 있는 곳에 그쵸, 발을 세우고 서도록 할 거. 이게 다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여기 법규에서 한 줄밖에 없다고 해서 한 줄만 있는 게 아니라
교과서 부연 설명이 많다는 것도 동시에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다 기출교과 문제. 자, 키는 센치로, 몸무게는 kg로 측정하도록 한다. 이런 거 다 나왔던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비만도 기출됐던 문제이죠. 비만도는 체질량 지수, 바디매스 인덱스라고 얘기하는 BMI와 표준 체중에 의한 상대 체중으로 각각 산출하도록 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겠죠. 현재 학교에서 하는 신체 발달 상황에 대한 비만도 표기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하시오.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써야 돼요? 하나는 BMI, 하나는 표준 체중에 의한 상대 체중. 그렇죠? 각각 산출 공식을 쓰시오. BMI는 미터의 제곱분의 kg. 표준 체중에 의한 상대 체중으로 산출하는 경우는 먼저 표준 체중을 구하죠. T-100 곱하기 0.9. 그리고 나서 비만도 그 공식은 표준 체중 분의 자신의 체중 마이너스 표준 체중 곱하기 100.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얼마 이상의 우리가 비만이라 그래요? 20 이상이면 비만인데 20에서 30이면은 경도, 30에서 50이면 중등도, 50 이상이면 고도비만이라고 판정한. 자, 넘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보통 비만하다 그 말이 있잖아요. 너 뚱뚱한 것 같아. 적어도 배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뭐냐면은 같은 연령, 같은 성, 같은 신장의 아이하고 비교했을 때 20%더 나가야 비만이라는 거 정의야. 이게 교과서 나오는 정의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시험 문제 정의 나오잖아요. 불임처럼 뭐 1년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혹시 비만의 정의를 쓰라 그러면은 어떤 거 갖다 쓰겠어요. 그쵸? 그 교과서 정의 있잖아요. 여기 지금 정의가 없잖아요. 비만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같은 연령, 같은 성, 같은 신장의 소아의 표준 체중보다 20% 이상 더 나갈 때 비만이라고 함.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정의값까지 같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20에서 30이면 괜찮아. 가볍다 경도. 30에서 50이면 좀 무겁네 중등도. 50은 아주 무겁다 고도. 이렇게 지금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만의 정의까지 같이 해서 봤고요. 옛날 객관식의 비만의 정의도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 볼 때 여러 개를 동시에 지금 찾아서 본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람 안 가져왔어요. 아, 그러세요, 선생님. 이거 바람이 많이 괜찮아서 그래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시간이 없으니까. 아, 이거 끌까요, 그러면? 아니, 나는 꺼도 돼요? 껐다가 또 다시 키면 되죠.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저. 몇 번씩 키워요. 선생님, 저기다 갖다 놔도 되죠. 자, 표기 방법. 학생의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계산된 체질량 지수를 성별, 나이별 체질량 지수 100번입 도표로 대비한 다음과 같이 판정하여 표기한다. 나중에 우리가 비만에 여러분 옛날 올려놓은 강의 한번 보세요. 이 문제 있어요. 비만. 옛날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체질량 지수를 계산해요. 미터의 제곱분의 kg를 계산을 했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는 도표가 나와요. 체질량 지수 100번에서 도표에서 85 이상 95 미만이면 과체중. 그리고 비만 과체중밖에 없지 중등도 경도 이게 없어요. 고도 비만이 BMI는. 85 이상 95 미만이면 과체중. 그 다음에 95 이상이면 비만. 그렇죠? 그리고 성인 비만인 체질량 지수, 성인 비만인 체질량 지수 25 이상인 경우는 100번 이수와 무관하게 그냥 비만이라고 함. 우리가 그러면 성인을 기준으로 할 때 체질량 지수로 비만에 대한 기준이 뭐라고요? 25 이상이라는 걸 거기 지금 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법규에서. 체질량 지수 100번 이상 도표의 5 미만인 경우도 뭐예요? 반대로. 저체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 지금 나온 것처럼 85 정도는 지금 뭐예요? 과체중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정도가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보다.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거기에 올라가는 100분위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보시고 일부 그 아래쪽은 다 정상인 것이 지금 되는 거겠죠. 그 사이는. 나중에 이거는 도표 한번 볼 일 있을 때 비만해서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문제도 올라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표준 체중에 의한 상대 체중으로 산출된 비만도는 다음과 같이 판정하여 표기한다. 아까 시험 문제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상대 체중 가로치고 나서 보고 들어가는 용어가 뭐냐? 이거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것들 가르쳐서 지금 봤습니다. 쭉쭉쭉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비만에 대해서 쭉 거기다가 정의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비만에 대한 거, 비만의 정의. 체중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같은 연령, 같은 성, 같은 신장의 소아의 표준 체중보다 20% 이상 더 나가는 것을 비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음식물을 너무 많이 먹거나 운동량이 부족해서 혹은 질병으로 우리 몸에 필요 이상의 지방이 쌓이는 거. 이게 그죠? 보편적으로 보통 얘기하는 비만이지만 우리 같이 교과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교과서적인 정의 같은 거 공부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제 비만 볼게요. 연령에 따른 빈도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보면은 애를 키다 보면 그런 게 있죠. 아주 토실토실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그럴 때야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해요. 어른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을 통해서 생리적으로 지방이 축적되는 시기가 3회가 있대요. 그때가 살찌는 시기예요. 그래서 비만 세포 수가 느는 시기라 그래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제1시기가 유아기 전기. 유아기 전기면 그때 애들이 막 배불뚝이어서 뒤뚱뒤뚱 거리면서 막 토실토실할 때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제2시기가 남하는 사춘기 전기, 여하는 사춘기 직전인 직전에서 중기까지. 즉 사춘기 시기가 또 하나의 어때요? 비만해지는 대표적인 시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중년기에 들어가면 또 살찌죠. 우리 중년기 비만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 시기는 비만 세포 수가 느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렇게 비만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럴 땐 더더욱 조심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연령에 따른 빈도도 기출되었던 객관식 문제 있던 거. 3시기가 있다. 비만 세포 수가 느는 시기이다. 자, 비만의 측정 첫 번째가 브로커 지수가 있다. 우리 아까 이거 설명드렸었죠? 표준 체중분은 실제 체중 마이너스 표준 체중 곱하기 100에서 구한다. 그럴 때 표준 체중은 신장 마이너스 100 곱하기 0.9로 구한다. 현재 우리가 학교에서 쓰고 있는 상대 체중은 바로 이 브로커 지수 갖다가 쓰고 있는 거다. 혹시 알아요? 또 이게 브로커 지수인지를 물어볼지. 그렇잖아. 교과서는 다 브로커 지수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법규에서는 브로커 지수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또. 자, 그 다음에 계산된 비만의 정도에 따라 다 같이 해서 봤고요. BMI 이 값도 아까 계산해서 봤죠. 일반적으로 정상은 남성은 20에서 25, 여성은 19에서 24. 아까 우리가 성인 기준으로 얼마나 그랬어요? 25를 넘으면 비만이라고 정의를 함. 신장의 제곱분은 kg로 구하도록 함. 그 다음에 우리가 비만을 갖다 확인하는 방법 중에 측정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은 칼리퍼라는 기계가 있죠. 그래서 찝어요. 그쵸. 찝어가지고서 피하 지방의 정도 같은 거 측정하는 방법이 있죠. 2두근, 3두근 견갑골 아래 또 장골 부위를 측정을 한다. 3두근의 보통 피부층 두께는 30에서 50세 여자의 경우는 30mm, 남성인 경우는 20mm가 정상인데 예. 만져보면 정말 그쵸. 그래서 이렇게 칼리퍼로 지방을 갖다가 찝어서 피부지름을 측정해서 피하 지방의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또 있죠. 허리, 등부의 비율도 확인해요. 정상치는 여성은 0.8, 남성은 0.95 이하여야 된다. 그래서 허리하고 등부 비율 갖고도 우리가 비만을 확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리, 등부 비율까지 같이 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만을 확인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보편값으로 학교에서 쓰고 있는 것이 BMI하고 브로커 지수를 쓰고 있는 거고 이거 외에도 피부지름을 측정하는 방법이라든가 허리 등부 비율을 확인하도록 한다. 자, 그렇게 봤고요. 비만이 왜 생기냐. 원인도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죠. 비만은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파트예요. 첫 번째가 여하가 많이 먹어서 그런 거죠. 과다한 연령 섭취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가 유전적 소인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부모가 모두 과체중인 경우는 자녀의 70에서 80%가 과체중이래요. 그러니까 유전 인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 부모가 다 비만한 경우는 아이는 어때요? 더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가 생리적인 요인도 아까 있다고 얘기했었죠. 비만 세포가 증가하는 아까 시기가 3번 있었잖아요. 그때 비만 발생이 증가되고요. 네 번째가 이제 들고 있는 네 번째가 대표적인 환경적 요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비만하려고 안 하려고 해도 가족이 다 그렇게 먹어요, 식생활이.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회문화적인 요소가 어때요? 비만에 부추기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패스트푸드를 갖다가 선호하는 어떤 그런 광고를 계속 내보낸다든가.
이런 거를 보여준다든가 많이 먹는 분위기라고 한다면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사회문화적인 요소도 있겠고요. 5번째가 운동 부족. 그 다음에 6번째가 내분비 대사장애 같은 질환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요인도 있다. 사회문화적인 압박으로부터 오는 정서 불안과 욕구 불만이 음식물 섭취의 증가와 신체 활동의 감소 등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결과 에너지에서의 불균형을 초래해서 비만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타당해요? 네. 또 약물의 영향 같은 것도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출되었던 비만의 원인을 싹 긁어 모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과다한 열량 섭취를 하거나 운동 부족을 들잖아요. 그거 외에도 어때요? 유전도 있고 생리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갖고 있고 기본 질환이나 약물, 또 심리적인 것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나왔던 문제. 자, 그러면은 사회 환경적인 거기 지금 약물의 영향 중에서 보면은 콜티코스테로이드 있죠. 머릿속에다가 뭘 그리면 되냐면 쿠스인지라. 그거 생각하면은 그냥 딱 떠오를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사회환경적인 요인을 한 번 더 보자고 해서 거기다 카테고리를 다시 한번 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학교 보건책에서 기본 내용을 발췌했어요. 학교 보건, 우리 왜 보면 개축사나 왜 현문사에서 나오는 학교 보건책 있죠? 최근에 있어서는 주로 사회환경적인 요인이 많다라고 바라봐요. 어떤 거? 첫 번째가 음식물 섭취량 증가 및 식습관 패턴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 비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양적, 질적, 무분별한 식품 섭취 때문에 그러하고요. 결식을 하거나 편식을 하거나 간식과 야식 등 건강지 못한 식습관 때문에 그러하죠. 아침 결식은 비만의 지름길이라면서요. 그렇죠.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안 먹고 가면 어때요? 혈당이 확 떨어지죠. 그럼 점심에는 폭식을 해요. 그러면 인슐린이 확 분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혈액에 있던 글루코즈를 셀러로 막 옮기면서 어때요? 지방이 그쵸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비만이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 산업에 범람 갖다가 드는 것도 볼 수가 있다. 또 운동량 부족을 들죠. 운동량 부족 참 말은 쉽게 하는데 왜 운동량 부족이 사회환경적인 요인으로서 들어가냐. 일단 애들이 운동하려고 해도 할 시간도 없어요. 꽉 짜여진 학교 시간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교통수단의 발달로 자동차 대중교통의 이용으로 운동할 시간 자체가 감소가 되고요. 놀이터도 없어요. 놀려고 해도. 또 멀티미디어 및 정보사에 따른 학생들의 컴퓨터 조작, 그 다음에 전자오락, TV 시청 등 비활동성을 즐겨하는 경향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지금 나와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다 인터넷 보잖아요. 저기 지하철을 타도 다 게임해요. 애들도. 또 텔레비전 등 문화시설의 증가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이 감소가 됐고요. 또 과학기술의 발달 같은 것이 또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량이 부족해진 것도 볼 수가 있다. 가족 구성원의 변화도 있죠. 맞벌이 부부의 증가. 애들이 관리를 갖다가 안 받고 또 집에서 잔소리하는 엄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고 문화의 발달, 지방 음식 섭취를 부추기는 상품 광고 때문에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나오는 사회환경적인 요인은 우리 학교 보건책에서 기본 내용을 발췌했어요. 시험 문제가 내기 나름인 거예요. 비만을 일으키는 사회환경적인 요인을 몇 가지 제시를 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포괄적인 비만에 대한 것 말고도. 자, 그렇게 고려를 받고요. 자, 비만에 대한 사정. 자, 비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정하는 거. 이 비만에 대한 사정은요. 올해 기출되었던 우리 프로제스카 외에 변화 단계 이론에도 거기 비만 나왔죠. 그 전년도 문제도 또 비만 나왔었죠. 그래서 왜 보건교사가 사정하는 질문지가 있었잖아요. 아니, 사정하는 그 내용들이 쭉 기술됐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그 사정을 갖다가 이런 걸 갖고 했다라고 보시면 역으로 그렇죠. 예제를 잘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일단 질문지. 신체 검사로 영양 분야의 식사 행위, 에너지 소모, 사회심리적인 사정, 의학사정 같은 걸 포함하도록 한다. 첫 번째 질문지에서는요. 먹는 음식의 내용, 어떤 음식을 먹는지, 또 소모된 총량,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다음에 칼로리의 수준, 먹는 장소도 중요하나? 예. 요즘 우리 애들도 그렇긴 한데, 자그만 패스트푸드점 가서, 편의점 가서 앉아서 먹는단 말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또 거기 가서 빨리 먹겠죠. 네. 그렇죠. 먹는 장소, 먹는 동안의 자세, 분위기, 같이 먹는 사람, 먹는 동안 관련 얘기를 모두 자가 기록하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겠고, 에너지 소모에 대한 사정, 그 다음에는 사회심리적인 사정, 왜 체중의 감소를 원하는지, 비만 관리를 하려면 얼마나 다이어트를 시도했었는지, 다이어트의 지속 시간,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려고 음식을 먹는지, 다른 가족의 비만에 대한 느낌, 사심적인 사정은 성공적인 체중 조절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바라본대요. 그게 우리에 보면은 왜 그 지문에 그런 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문에 기출됐던 문제 보면은 그쵸? 2년 연속 나왔던 그 내용들에 나와 있었거든요. 또 의학적 사정에서는 건강력, 체중력이나 약물요법, 병리검사, 그다음에 신체 구성 성분에 대한 조사 같은 거를 하고 그다음에 하도록 한다. 그래서 신체 구성 성분 조사를 한다면 체격 검사, 표준 체중, 비만도 같은 거 확인을 한다는 거죠. 병리검사에서는 혈액화 검사하고 요분석 검사를 같이 하도록 한대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만에 대한 첫 번째가 사정을 끝냈어요. 자, 그럼 비만은 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가? 비만으로 인한 영역에다가 뭐를 넣냐면은 일반적인 증상도 같이 해서 거기다가 넣었어요. 기출이었던 문제예요. 자, 정상화보다 체중과 키가 더 크고 정정해 주세요. 골연령이 더 증가되어 있대요. 잘 먹으니까 그러겠죠? 그쵸? 또 얼굴이 뽀얗고 젖이 커져 있고 배가 나온 위에 백색 또는 자색의 줄무늬가 져 있다는 거죠. 이건 왜 그래요? 튼 거예요. 지방만 많아지니까는 그쵸? 표피 아래, 진피 아래 피하 지방이 있잖아요. 그게 막 차 올라오니까 진피가 튼 거죠. 표피는 싸고 있고 그래서 이제 피부가 트는 증상이 생기는 걸 볼 수 있고요. 남자애들은 성기가 작아 보이고요. 음경은 살색에 파묻혀 있지만 실제 크기는 정상이죠. 이거는 아동과학책에서 기본 내용을 발췌했어요. 옛날에 소아과학책이라고 있죠. 소아과학. 홍창희 선생님이 쓰신 소아과학책. 사진은 상지가 하지보다 더 크고 손은 작아 보이며 손가락은 가늘다. 그 원숭이 같은 느낌이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저 상지가 하지보다 더 크고 다 길고 손은 또 작아 보인대요. 그리고 다리는 외반슬 또는 내반슬이 된다고 하죠. 위에 체중이 나가게 되니까 아래에 있는 골이 이렇게 휘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또 정신적인 장애도 생길 수 있겠고 합병증으로 당뇨병, 고혈압, 호흡곤란, 그 다음에 피키키한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다. 피키키한 증후군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너무 비만할 때 심장을 싸고 있는 근육이나 심장 근육이나 그 다음에 폐 근육이 다 어때요? 뚱뚱할 때 이게 익스텐전이 안 되는 거죠. 익스텐전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심폐기능 장애로 사망까지 갈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비만의 증상과 증후를 보면서 신체적인 특징도 같이 쭉 해서 넘어가면서 보시고 같은 내용에 대한 다시 이제 부연 설명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출되었던 소아비만의 문제점이에요. 증상 받고 거기 지금 보면은 소아비만의 신체적인 특징 첫 번째 잠깐 읽어보면요. 아까 골연력이 증가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춘기 발현이 훨씬 빨리 일어나요. 비만한 아이들이. 그리고 조기에 성장판이 폐쇄가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비만한 아이들이 처음에는 골연령이 증가돼서 조금 큰 것 같은데 오히려 어때요? 성장판이 빨리 닫혀가지고 나중에는 키가 더 작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다른 아이에 비해서. 그런 거 이제 부연 설명으로 위아래서 그쵸? 설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아비만의 신체적인 특징은 간호학책이고요. 위에 있는 것은 홍창희 소아과학에서 기본 내용을 발췌했어요. 그래서 부연 설명 같이 해봤고요. 그럼 소아비만의 문제점. 여러 번 기출되었던 문제이죠. 소아비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소아비만을 관리할 필요가 뭐냐? 이렇게 주관식으로 나왔던 문제들의 답들이에요. 자, 2번 나왔을 거예요. 자, 왜 소아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냐? 첫 번째가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하죠. 이것도 책마다 나와 있는 게 다 틀려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카테고리 져가지고 답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본을 갖다가 조금 구조화시킨 거예요. 첫 번째가 건강상의 문제 어떤 거? 만성질환으로 조기 현재일 우려가 높기 때문이겠죠. 어떤 만성질환이요? 고지혈증, 동맥경화, 지방간, 고혈압, 당뇨까지. 당뇨도 거기다 써두시고요. 자, 만성질환으로 조기 이완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심장에도 부담을 주게 되고요. 이 아이들 보면 보통 편도비대가 동반 많이 되죠. 편도비대증으로 기도가 살에 눌려서 호흡장애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호흡장애가 생긴다면 결과적으로 체내 O2 공급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신체 발육에도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학자들은 이제 어때요? 이거 눌려서 이렇게 되니까 오토 공급이 안 돼서 신체 발달이 덜 된다고 지금 그쵸? 그 내용들을 부여 설명해주고 있고요. 무거운 몸을 지탱하느라 무릎 관절, 저 척추 같은 거에 통증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당뇨까지 넣어주시고요. 이거 외에도 자신의 외모에 대한 열등감, 또 애들끼리 놀 때 어때요? 제가 뚱뚱하니까 애들이 안 붙여줘요. 운동 경기에서 소외가 되면서 더욱더 비활동성이 되어서 인성 영향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소화기 비만의 문제는 지방세포의 증가를 일으키고요. 아무리 비만 치료를 한다고 해도 세포의 크기는 줄지만 수는 줄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죽을 때까지 그쵸? 영향을 갖다가 갖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화기 비만의 문제점 2번 나왔던 거 같이 해서 봤어요. 자, 여기 이 질문은요. 이게 98년인가 9년도 문제에 지문으로 동일하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떤 애냐면 힘찬이라는 어린애 지문을 가지고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부모가 맞벌이를 해요. 늦은 야식을 하고 있고요. 앉아서 컴퓨터 게임을 즐겨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얘는 체육 시간에 나가서 체육은 안 하고 자꾸만 보건실에 와요. 그래서 애들이 뚱뚱해서 눌려서 자기는 나가기 싫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 지문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힘찬이의 비만의 원인, 문제점, 관리 이 3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원인을 뭐라고 찾아야 돼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또 늦은 야식, 그렇죠? 또 활동성 부족, 게임 그런 게 지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원인 쭉 읽고 여기 지금 나오는 문제점까지 보면서 기출렸던 문제가 다 녹아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찾아서 답을 갖다가 만들어 봐야 되겠죠. 문제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봤고 비만이 가져올 수 있는 OT가 있어요. 비만은 뭘 갖고 올 수 있대요? 첫 번째가 용모에 손상을 주죠. 2번째가 불편감, 디스컴포트. 3번째가 무능, 4번째가 질병, 심하게 되면은 사망까지 가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비만이 가져올 수 있는 OD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만에 대해서 첫 번째가 정의를 받고요. 2번째가 원인을 굉장히 다양하게 본 거죠. 나왔던 문제니까 다 추가해서 그 내용들을 갖다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고 만약에 그런 힘찬이 문제를 풀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런 걸 안 썼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는 문제점 지금 봤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온 문제가 뭐냐면 비만의 관리를 물어봤어요. 비만의 관리도 여러 번 기출됐던 문제들이에요. 자, 비만 관리의 지도 목적 생략하겠고요. 소화비만의 필요성 아까 우리 봤죠? 다 봤던 거고 그 다음에 소화비만 관리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소화비만 관리 프로그램도 98, 99, 04년 그 이후로는요. 프리시드 모델 이런 것하고 또 프로제스카 이론하고 다 엮어가지고서 여러 번 나왔던 것들이에요. 첫 번째가 비만에 대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서 인식부터 일단 바로잡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관련 교과를 통해서 쭉쭉쭉. 2번째가 본격적인 거죠. 그럼 비만 예방교육은 어떤 거를 포함해야 될까? 첫 번째가 식이에 대한 거. 그쵸? 2번째는 운동에 대한 거. 3번째는 일상 행동에 대한 거를 바꿔야지 어때요? 실제로 비만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식이는 어떤 거를 해줘야 된대요? 간식이나 야식의 횟수를 줄이고 간식의 종류도 신선한 야채와 우유로 대체하도록 한다. 짜고면 음식과 빨리 먹는 습관은 과식을 유발한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도록 한다. 천천히 오래 씹도록 한다. 기름진 음식 삼간다. 고칼로리 간식은 피한다. 싱겁게 먹는다. 단 음식은 삼간다. 저칼로리 음료를 마시도록 한다. 목표를 정하고 체중계를 구입해서 측정하도록 한다. 첫 번째 식이요법. 2번째가 운동요법이죠. 일단 덜 먹고 칼로리를 써야지 비만 관리가 될 거 아니에요. 덜 먹는 방법은 받고 2번째가 이제 칼로리 소모하는 운동이죠. 운동 전에 평가해서 개개인의 신체 조건에 맞는 운동을 하도록 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도록 할 것.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 증가선에서 운동하도록 할 것. 무리하지 않고 체지방 소모를 하도록 할 것. 흥미있어하는 운동 갖다가 확인해가지고서 권유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는 행동요법이죠. 보통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이 저 비만을 부추긴대요. 그래서 식습관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생활습관도 개선하도록 하죠. 어떤 식습관?
빨리 먹는 사람이 비만해진대요. 그래서 천천히 먹는 습관, 한 곳에서 먹기. 다른 일을 하며 먹지 않기, 이것도 중요한가요? 다른 일을 하면서 먹는 사람들이 비만해지는데 보통 자기가 얼마나 먹는지를 모른대요. 그리고 식사 계획에 따라 먹도록 하고 아침은 꼭 먹고 그 다음에 폭식하지 말고 저녁 식사 후에 간식은 절대 하지 않고 석식은 8시까지만 그죠? 더 이상은 하지 않도록 한다. 생활습관도 개선하는데 많이 걷기, 계단 이용, 활동량을 재워서 늘리기. 그래서 비만 치료의 대체요법인데요. 이거는 학교에 내려왔던 자료에서 기본 내용을 발췌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용어로. 그래서 개하고 산보하기. 혼자 나가서 걷는다 그러면 심심하잖아요. 그리고 개 끌고 나가면 개는 좀 빨리 뛰어요, 우리보다. 그래서 개하고 산보하기, 운동하기, 친구와 전화로 살 빼는 얘기를 하기. 자기 주변을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청소하기, 앨범 정리. 앨범 정리하다 보면 옛날에 날씬할 때 모습이 나오죠. 아이고, 빼야 되겠다. 다이어트 책 읽기, 모욕하기. 집안에서 심부름을 적극적으로 한다. 다 이거는 학교로 내려갔던 자료에서 기본 내용을 발췌했고 또 연수 자료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지적인 전술도 있다. 여기부터는 간호학 교과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대상자가 처방된 비법을 수행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한다. 대상자의 특성, 질병 특성 이런 걸 보고 간호사와 대상자의 상호작용의 질은 감정이입이나 친절이나 긍정적인 보상으로 극복돼야 되겠고 처방된 처치는 대상자의 생활상에 적절해야 되고 복잡해서는 안 되고 선택의 대안을 다양하게 제시해 줘야 한다. 또 구조화된 강화와 지지가 따르도록 한다. 자, 지지적 전술을 쓸 때는 그룹 상담 같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룹 상호 자격으로 개인을 지지하고 지속할 수 있게 경쟁 상태가 되기도 한다. 그룹 상담도 우리가 비만 관리할 때 괜찮다는 거예요. 비만 아이들 모아놓고 또 개인 상담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 단위로 매일 시기하고 운동일지 쓰는 것들 많이 하잖아요. 비만 일기 이런 거 쓰게 하죠. 또 일주일에 1회 이상 1회 정도를 체중 측정하도록 한다. 너무 자주 측정하다가 보면은 밥 먹고 올라가고 대변 보고 나서 또 재고 빠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측정하도록 할 거. 주별 월별로 체중 감량의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는데 처음 1개월은 2주에 1kg 감량 목표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까지 포함한 대표적인 비만 관리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봤고요. 평가. 소화기 비만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무리한 체중 감량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주당 0.5에서 1kg 정도를 하도록 할 것이에요. 그거 기출되었던 문제예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체중을 측정을 하고 식습관, 운동습관, 생활습관의 문제를 발견하고 고쳐나가 일주일에 1번이나 2번 측정하고 비만은 식이랑 운동을 통해 감소될 수가 있지만 습관이 변화가 안 되면 다시 비만해지기 때문에 습관 변화가 제일 중요하고 신체 계층은 뭘 통해서 우리가 비만 관리가 되고 있는가 확인을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체중을 재면 되죠? 두 번째가 비만도를 측정하면 되죠. 그 다음에 아까 피부 두께가 측정하는 거 있었고요. 허리둘레, 복부둘레 있었잖아요. 이거 외에도 혈압, 그 다음에 총, 콜레스테롤 같은 거 우리가 확인하는 것도 볼 수가 있다. 기출되었던 문제예요. 비만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체 계측에서 확인할 것이 뭔가를 주관식으로 물어봤던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 복부둘레, 혈압, 총, 콜레스테롤까지 같이 해서 봤어요. 됐죠? 자, 그래서 비만을 같이 해서 봤어요. 저를 보세요. 자, 비만 이제 좀 머릿속에 떠올라요? 첫 번째가 정의. 두 번째가 원인. 많죠? 다시 그 중에서 사회문화적 환경까지도 따로 떼서 했었고 다 이미 녹아나와서 기출됐던 문제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세 번째는 문제점. 증상하고 문제점. 여러 번 나왔던 문제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비만 관리. 첫 번째는 시기.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는 습관 변화. 그죠?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거는 신체 계측을 활용할 때는 어떤 거? 키, 몸무게, 비만도. 그쵸? 그 다음에 피부 두께. 그 다음에 허리하고 둔부의 비율. 혈압, 총 콜레스테롤. 주당 0.5에서 1kg 정도. 왜냐하면 성장기이기 때문에 무리한 감량을 하지 않도록 할 거.
그쵸? 자, 거기까지 해서 비만에 나왔던 문제는 거의 다 훑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만까지 같이 해서 봤고요.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보험교사가 작성한 교수학습 지도안이다. 여러분도 지금 한 것처럼 집에 갈 때 하나 떠올려요, 이렇게. 아까 봤던 것처럼 비만이면 비만, 학교 환경이면 쭈루룩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 환경도 머릿속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하면 제일 좋아요. 이미지화 시킨 건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에 운동장 그려놓고 운동장의 크기도 있죠. 학교의 부지는 뭐 이렇게 시작되는 그 내용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현재 둘레에 있는 정화구역은 다 생략됐으니까 없애버리고 학교에 보면 이제 뭐를 지어요? 교사가 있잖아요. 교사 보통 보면 일자 아니면 기역자 아니면 디귿자 아닌가? 그럴 때 앞에 왜 남쪽으로 운동장을 뒀던 거 기억나시죠? 운동장에 있는 그 흙들은 배수가 잘 되도록 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뭐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교사에서 보면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왜 교실에 위치 있었잖아요. 그쵸? 어떻게 포진하면 이게 좋을까? 기출되었던 문제. 교실에 이제 하나 들어가요. 교실의 크기는 66제곱미터. 그쵸? 그런데 인원수가 작을 경우는 45제곱미터를 뭐 가질 수도 있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현재 인원수가 줄고 있으니까 지금.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뭐가 들어갔어요? 교실 하나 그려놓고 나서 교실에서 봐야 되는 거. 학교 교실에서 나왔던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쭉 생각해보면 창면적은 바닥 면적의 20에서 25% 확보. 그쵸? 그럴 때 뭐 인공조도, 그 다음에는 자연체가, 그 다음에는 공기 쭉 많죠. 그쵸? 그런 거 지금 책상, 그 다음에는 이거 의자, 이런 것들도 옛날에 한 번씩은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밝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교실의 벽은 다 밝은색, 흰색으로 칠하도록 할 거. 바닥은 약간 보통 검게 할 때 훨씬 더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 법적 기준치가 다 지금 거기 나왔던 것들이에요. 이렇게 교실을 생각해 보면은 공기, 우리가 숨쉬는 공기, 그 다음에는 교실, 환기, 조도, 그렇죠? 이런 것들 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다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공기의 질에서 미세먼지, 뭐, 아이언 쭉 나왔던 그것들 있잖아요. 법계의 기준치 같은 거 다 확인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나가서 애들 먹는 물. 즉, 수도꼭 지수, 급수전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상수도에서 보면은 뭐 여기가 도시가 아닌 경우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왜 물탱크를 두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기준들. 상수물이니까 먹는 물 기준에 충족되는 물이 공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할 거. 이런 것들이 지금 학교에서 나왔던 환경위생관리에서 봤던 대표적인 사항들이에요. 그게 얼핏 보면 많은 것 같지만 나올 만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타당성이 있어요. 물어보는 것들이. 그래서 머릿속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그리면은 비교적 오래 그걸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자그마 혼자 있을 때 그냥 책을 막 뭔가를 보기보다는 공부했던 것 갖다가 자그마 이렇게 혼자 리마인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라앉기 전에 떠올리는 거 있잖아요. 자그마 한 번씩. 그런 방법을 취해보도록 하세요. 자, 5번. 다음은 보험교사가 작성한 교수학습 지도안이다. 가로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래요. 2점짜리 문제예요. 2점짜리 문제에 기억, 니은이니까 각각 1점씩이겠죠? 문제 배점도 항상 확인하고요. 자, 환경과 건강에서 교수학습 지도안. 환경과 건강에서 주제는 뭐와 건강 이렇게 잡았네요. 그래서 학습 목표는 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잡았어요. 이거 좋은 학습 목표 아니죠. 기준을 줘야지. 뭐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2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에 분류하고 현황하고 나서 동기유발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을 했대요. 자, 그래서 계속 지금 기억에 대한 내용인 거죠. 기억이 그러면 카테고리가 되게 크겠다 생각이 들죠. 이 수업에서 지금 이걸 갖다 갖고 그쵸? 기본적인 주제로 잡고 있는 거잖아요. 기억의 정의, 기억이 그럼 뭐냐? 생체 내 호르몬의 오타, 생체 내 호르몬의 생산, 분비, 이동, 대사, 결합 및 배설을 간섭하는 외인성 물질. 그쵸? 이게 정의잖아요. 이 정의를 갖고 있는 용어가 뭐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럼 외인성 물질이니까 그리고 생체 내 호르몬이니까 어머 이거는 뭐예요? 호르몬이란 말이 붙으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그쵸? 생체는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외인성 물질이니까는 외부에서 왔다라는 거겠죠. 환경 파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환경 호르몬에 대한 걸 갖다가 수업을 하고 있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기억의 종류와 특성에는 특징 및 영양. 기억의 종류. 종류가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환경 호르몬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종류의 특징하고 영양을 보고서 니은답을 구하라는 거예요. 제초제와 살균제의 제조 과정, 염소 화합물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화합물이다. 주로 소각장에서 배출되고 대표적으로 2, 3, 7, 8, TCDD가 있다.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면역력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제초제와 살균제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화합물질, 소각장에서 주로 발생한 도시 쓰레기에서는 주로 소각장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소각장에서 발생을 하는 대표적인 물질, 바로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환경호르몬을 일명 뭐라 그래요? 내분비계 교란 물질 또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 또는 환경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명하는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교과서에서는 환경호르몬도 쓰고 또 내분비계 교란 물질도 쓰기 때문에 답은 아마 여러 가지 용어로 이걸 갖다가 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다이옥신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1점씩 줬던 문제예요. 요거는 일단 부연적인 내용들은 다 생략을 했어요. 나중에 이거는 거의 중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 문제가 나온다고 쳐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 2014년도 문제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갖다가 또 잡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환경 호르몬을 정의하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 환경 호르몬을 정의하는 거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예제가 뭐냐면 기출문제예요. 생체 내 호르몬의 생산, 분비, 이동, 대사, 결합 및 배설을 간섭하는 외인성 물질, 일명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고 함.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환경 호르몬의 종류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이옥신. 이거 환경 호르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왜 호르몬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얘가 내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호르몬인 줄 알고 자기가 행세를 해요. 호르몬처럼 행세를 해요. 호르몬은 어떠하죠? 인체에 혈관에 있으면서 소량만 들어와도 어때요? 아주 큰 효과 갖다가 주죠. 그러면서 얘는 뭐가 있냐면 마치 이 호르몬 물질처럼 리셉터가 있어서 그걸 파고 들어가서 어때요? 호르몬처럼 기능을 하기 때문에 호르몬이란 말이 붙어있는 그런 그 내용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래서 그거 하고 시험 문제가 더 나아져 간다면 환경 호르몬의 종류 다이옥신 말고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겠죠. 여러 개 많아요. 뭐 PCB 뭐 엄청 많죠 이거. 그 다음에는 환경 호르몬이 일으키는 영양 물어볼 수 있겠죠. 환경 호르몬이 일으키는 영양 뭐가 있어요? 우리 이거 텔레비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게 있을까 영양에는? 우리가 일명 이거를 왜 남성화 호르몬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아니 여성화 호르몬. 그렇죠. 정자수를 죽인대잖아요. 그래서 모든 남성의 여성화. 수컷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뭐 향후 생식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죠? 향후 인구 영향을 줄 거라 얘기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영향이? 면역 체계를 교란시키다 보니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각종 기해성 감염증이 생기고 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돌연 변이를 초래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각종 중독 증상 때문에 근만성 중독 증상으로 물질에 따라가지고 다양한 임상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누적이 돼요. 그래서 주로는 급성보다는 반성적인 영향이 크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일상에서 환경호르몬 영향을 줄이는 방법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나?
텔레비전에서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되는데 한번 저를 보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험장에 가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쓸 수 있는 답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어떤 것들이 환경 얼마나 영향을 줄일 수 있을까? 줄이는 방법. 과일은 씻혀서, 그쵸. 또 식초나 이런 데다 담아서 담가놨다가 먹도록 한다. 또 과도한 일회용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다. 또 보관품 없이 그런 물질로 유리나 뭐 이런 걸로 사용하도록 하고. 우리 왜 일회용 그 왜 플라스틱, 스티로폼 이런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뭐예요? 펫병 사용을 다 자제하도록 한다. 또 분리수거 철저히 하도록 할 거. 그쵸? 또 과일은 벌레 먹은 것을 먹도록 한다.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 일상에서 그거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캔 음식도 먹지 않도록 할 거. 예, 캔을 갖다가 딸 때 거기에 비스페놀 A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종류에도 비스페놀도 있어요. 예. 각종 농약은 다 들어가요. 환경호르몬에. 그러니까 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 나쁘다는 모든 물건은 다 여기 환경호르몬의 종류가 거기다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영양까지 그렇게 해서 같이 해서 봤고요. 그리고 한참 돼지고기 삼겹살 갖고 그렇게 말이 많았잖아요. 다이옥신이 주로 어디에 녹냐면 우리가 소각로에서 이제 아까 소각로에서 나간다 그랬죠. 소각로는 연기를 통해서 나가죠. 이게 돼가지고 풀에 가서 앉아요. 물에 가서 내려가요. 그러면 물에서는 그때 한참 이게 문제가 될 때 마산 지역에 있는 그 물에서 해수에서 잡았던 그 조기나 이런 것들 물고기의 다이옥신이 기준치의 300배 이상 높다고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안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풀에 가서 앉죠. 이 풀을 또 누가 먹어요? 예, 소하고 돼지가 먹잖아요. 사료로. 먹게 되면은 이게 또 지방에 녹는데요. 그래서 한동안 삼겹살 덜 먹어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나? 안 되죠, 잘 이게 또. 그래서 엄마들이 애기 우유를 먹이면 모유수에도 그게 들어가 있대잖아. 환경 호르몬이. 그래서 많이 파는 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배우고 나면은 캔 커피를 안 먹게 되더라. 저기 얼마나 비스페놀 A가 많을까. 거기 안에도 많죠. 특히 과자 있잖아요. 맞아. 녹아 나온대요. 그리고 우리 컵라면 먹을 때도 용기가 스티로폼이나 그 플라스틱 용기로 된 거에다가는 절대 뜨거운 물 넣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리고 과자 있잖아요. 그 과자. 이게 보면 뚱뚱이 거기다가 넣는 게 질소라면서요. 그것도 먹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어디 정말 시골의 자연에 거기도 안전하진 않아요. 농약 다 집어넣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기출됐던 문제인데 더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에요. 역으로 정의하라. 환경호르몬의 종류를 제시를 하라. 환경호르몬이 일으키는 영향을 설명을 하라. 환경호르몬에 대한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몇 가지로 써라. 이런 것들이 이제 요 문제가 나왔을 때 요 주변에서 더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거 환경호르몬 자료 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기출된 건 정말 오래 있다 나온 거예요.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 그렇죠. 자, 그 문제 봤고요. 잠깐 쉴까요? 예, 쉬고 나서 6번부터 보도록 할게요.